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이죠. 어, 그러면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보험계약, 보험계약법. 그래서 보통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청약자나 승낙자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 일반 부동산 거래할 때는 정해지지 않다. 그래서 매도인이 청약자가 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청약자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잖아요. 근데 이 보험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험 가입자는 청약만 할 수 있고 보험자는 청약 유인과 승낙만 할 수 있고 딱 정해져 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 즉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이 보험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예를 들어서 자 인보험이라면 그 사람의 신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물건 보험이라면 손해보험이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여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펴봐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승낙을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면 승낙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고 왜? 이 사람들은 돈이 되니까 돈을 벌여야 되니까 이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일부분이거든요. 상법은 다 장사에 관한 거잖아요. 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심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신체검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청약하고 승낙하고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갑은 보험 가입자 다른 말로 보험 계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 자 상대방 어른 보험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보험 회사 이렇게. 그래서 둘이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을. 그러면 자 보험 계약의 자 일반적 성격을 보면 처음에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이요? 쌍무계약. 그래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니는 의무를 한쪽만 부담한다, 양쪽이 부담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자는 뭘 해줄 의무가 있고, 그렇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 반대로 보험자는 자 둘이 약정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재산이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자는 보험회사는 뭘 줘야 하거든.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고 둘 다 의무가 있는. 그래서 쌍무 편무, 쌍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상무상,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유상계약. 유상은 뭐냐면 자 내가 재산을 일단 내놔야 돼. 출연을 해야 돼. 출연. 그러면 내가 재산을 출연하면서 내 재산은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은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출연이거든요. 근데 출연을 보험 계약 가입자는 출연을 해야 안 해. 보험료를 출연하죠. 그 다음에 자 보험자도 보험금을 출연해야 안 해. 출연하죠. 그래서 유상이요, 무상이요. 유상. 그럼 여기 반대는 쌍무의 반대는 뭐예요? 편무. 유상의 반대는 무상. 그래서 시험에서 편무, 무상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낙성. 낙성 반대는 요물계약. 요물계약.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보험 가입자는 뭘 지급해야 돼요? 보험료. 여기는요. 보험금. 보험금.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됩니까? 보험료를 지급해야 돼요. 주기로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험자도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먼저 낸다고 하면은 뭐예요? 요물계약이에요.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보험료를 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낙선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계약은 낙선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낙선계약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 청약할 때 청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승낙해주면 계약이 성립했잖아요. 성립하고 지체 없이 뭘 내야 돼?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지체 없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를 안 했어. 그럼 그 보험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와. 해제. 해제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험계약은 없는 걸로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니까 아무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거기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 이득으로 돌려받아요? 원상 회복으로 돌려받아요?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 회복으로 돌려받아요.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어떻든 간에 자,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 낙선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째. 자, 불요식. 불요식 계약이에요. 불요식의 반대는 뭐예요? 요식. 그래서 보험계약은 불요식 계약. 형식이 없어요. 구두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째요? 구두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불리하면 했다고 들은 사실이 없다고. 들은 사실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번복할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그렇든 간에 그러더라도 그건 불요식이 형식이 없어요. 보험계약은 그냥 뭐 휴지 신문지 한쪽 이렇게 뜯어서 거기다 보험계약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럼 A4 뭐 뒷면에 이면제도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어음수표 이런 것들은 형식이 있는 거죠. 상소 그런 것들은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일반적 성격을 잘 물어봐요. 점수 주려고. 그러면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특별적 성격이 있어요. 자 특별적 성격. 일반적 성격, 특별적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자 먼저 영업성을 따져요. 뭔성? 영업성. 네, 보험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상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의해서? 자 영업성이 나오면은 자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하고 또 하나는 자 평균 확률의 법칙. 요거를 가지고 기술을 풀어보니 돈이 되더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이걸 해보니까 돈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잖아요. 한 사람한테 받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350만 명이래요. 보험 가입자가. 그러면 사고는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정도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대수 법칙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수 법칙은 동전을요. 양면이 있어요. 한쪽은 숫자 나오고 한쪽은 그림이 나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딱 우리가 뭐 축구 경기 할 때 그러잖아요. 받아보면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 근데 5번 해봤어요. 다 5번 다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50% 나올 확률이 커요, 적어요? 5번 했더니. 그럼 자, 한 번만 했어. 그럼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인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2번 해봤어. 2번 던져봤어. 그걸 다 숫자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 10,000번을 던져봤어. 그러면
자, 10만 번을 던져봤어. 100만 번 던져봤어. 그랬더니 한두 번 해갖고는 그 50%가 안 나오는데 100만 번 던져보니까 거의 50%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350만 명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1인당 10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날 확률은 몇 프로가 되더라. 그 수가 많다 보니까 50%가 되더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한 거는 거의 얼마가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절반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이 되더라. 그러니까 대수 법칙이나 평균 확률의 법칙에 의하면 이 기술을 부렸더니 이거를 연구했더니 50%밖에 사고가 안 나더라. 그럼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업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이 되니까 누구나 다 하려고 해, 안 해? 누구나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못하게 되면 이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격을 딱 제한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어떤 그 회사로서 어떤 규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손해보험은 순수 자본금이 200억 이상이 돼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까지 받아야 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300억 이상 가져야 되고, 그런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땜시 보험 용어 뭐 땜시 영업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행성 두 번째. 원성 사행성. 이거는 뭐에다 비교하면 되냐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복권 생각하면 돼요. 복권. 로또 복권. 내가 5,000원 주고 조합 5개 조합을 샀어요. 그랬는데 1등이 됐어요. 한순간 얼마 버는 거예요? 보통 한 20억 되잖아요. 지금 1등 하면 20억 될 때도 있고 뭐 15억 될 때도 있고 30억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내가 적은 돈 투자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도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험료는 만약에 뭐 암보험 같은 경우 내가 한 3천만 원을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 암에 걸리게 되면 뭐 거의 뭐 5억 6억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실제 내가 돈보다는 훨씬 더 사고가 났을 때는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손해보험을 제외한 인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행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행성.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짜로 허위로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왜? 사행성 때문에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 무슨 사고요? 고의사고. 일부러 화재보험 들어놓고 불 질러버리죠. 직접 질르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질릅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질러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보니까 뉴스에 나왔는데 부부간인데요. 농약을 먹여요. 농약을 먹여. 하루에 뭐 10g씩을 먹였대. 10g씩을. 그러니까 한 100일 먹이니까 조용히 가더라니.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남편을 농약을 먹였다니까요. 뭐 하려고? 보험금 타려고.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여자들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실제 여자가 그랬어요. 보험금을 타려고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래서 30억을 탔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가 나면 순수히 주가 조사 들어갈까? 조사 들어가죠. 자기들 영역 바뀌면 이제 뭐 형사고소 하겠죠. 고의로 보험금 편취하려고 고의로 사기보험 들었다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이제 뭐 수사기관에 그 수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밝혀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행성이 있다 보니까 고의사고 내더라 안 내더라? 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 부합계약성이 뭐예요? 우리가 뭐 부동 문자 그랬잖아요. 부동 문자.
일명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약관 그런 거예요. 약관. 그래서 자 계약을 할 때는요.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는 무슨 계약이든지 간에 계약을 다른 말로 표현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래라고 해요. 거래. 자, 우리는 거래를 할 때 이익이 되면 거래를 한다 안 한다? 손해가 되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계약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루에 거래를 몇 번이나 합니까? 여러분들 딱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움직이는 거 다 거래예요. 자, 주유소 가서 자동차 주유한 것도 거래. 어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거래. 그러잖아요. 학원 오는 것도 거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 목적은 뭐예요? 학원에 오는 거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쭉 생활하면서 내가 거래를 하고 있다 의식했어요? 아직까지 의식 한 번도 못 했어요?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못해도 하루에 10번 이상 거래를 하면서도 그 거래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를 하다 보면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이 부동산이 지금 감정 가격이 3억짜리예요. 건물이 3억짜리예요. 그럼 매도인은 3억만 받으려고 해? 더 많이 받으려고 해? 3억 한 5천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상대방에 있는 매수인은 3억 주려고 해? 2억 5천만 주려고 해? 2억 5천만 주려고 할 거 아니라고. 그래서 둘이 어째요? 서로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그걸 흥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합의점이 딱 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래인데 이 보험계약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부합계약서에 난 이야기는 자, 보험자가 일단은 약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약관은 A4 한 장입니까? 책 한 권입니까? 책 한 권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가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만 일방적으로 나열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입장도 보험계약자, 가입자 입장도 한 100가지나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약관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험계약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밀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밀당을 못하고 이 내용이 마음에 맞으면 뭐하고? 예스하고. 일명 뭐라고 그래요? 서명 날인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양자 택일만 할 수 있다고요. 보험계약은. 그죠? 밀당이 안 된다고. 이 거래가. 그래서 부합계약성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스, 마음에 들면 예스, 마음에 안 들면 노 이것만 하지 밀당이 안 된다. 이게 또 보험계약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약성? 부합계약성. 밀당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물론 이제 이렇게 부동 문자로 가다 보니까 밀당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는 신속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의 자동차 보험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동차 고객이 350만 명이에요. 그럼 삼성화재 그 보험자는 350만 명하고 만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밀당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럼 일 본다 못 본다? 아니 350만 명하고 1대1로 만나 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자, 약관을 만들어서 쫙 이렇게 나눠주고 네가 마음에 들면 예스하고 마음에 안 들면 노하고 그러면 신속하게 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보험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부합계약서.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보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료는 뭐 10년간 납입, 보험의 효력은 20년간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계속성. 계속성이 있다면 계속성.
계속서. 그 다음에 보험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 사람들은 일단은 도덕적 양심을 가져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의성. 내가 선량한 관리자 주 의무로 양심껏 해야지. 요걸 갖다가 보험사고를 내서 어떻게든 내가 좀 큰 돈을 한번 노려봐야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덕적 양심을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성? 선의성. 왜? 이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마다 불안에 떨 거 아니라. 옛날에는 보험이 없었을 때는요. 운수사 본 사람들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번 사고 나면 그랬다고 왕창 다 꼬라박았다고요. 그러면 도산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보험이 있으니까 사고 나더라도 내가 일정한 보험료만 내면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을 벌어가지고 한 뭐 100원이나 200원 정도만 보험료를 내면 1,000원어치 사고가 나더라도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보험은 바로 뭐가 있다고? 사회성 아니면 뭐예요? 공공 복리 측면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이고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를 한번 나눠 보자고요.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보험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보험자고 보험계약자죠. 그래서 당사자 등 하면은 이제 보험자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보험자에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당사자 하면 여기에는 보험자 등이 나오는 거. 아래는 보험 계약자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인데 여기에 이제 식구들 있잖아요. 여기 누구누구 있어요? 등이니까 누구누구 있어 이제. 중개인은 이쪽도 다 속해요. 대개 보면 그 기업에서 그 보험 중개사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시험 봅니다. 이것도 공인 자격증이에요. 보험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요. 자, 그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보험회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는 보험회사 측도 대리 맡고 그 다음에 회사 쪽도 맡아서 둘이 계약이 성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보험 중개사하고. 거기는 이제 여기 안 들어가. 누가 나올까 이제 여기. 자, 대리상. 대리상 뭐 대리점 그래요. 대리점. 대리점 보셨죠? 대리점은 원래는 두 개예요. 최악 대리점하고 중개 대리점 두 개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구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 대리점은 보험회사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고 중개 대리점은 약간의 그 자격을 제한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구별 않고 그냥 대리상 하면은 보험자하고 동일하게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대리상이 아니면서 보험자에 협력하는 사람. 설계사. 그래서 대리상과 설계사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험계약자 등은요. 누구가 나와요? 그렇죠. 물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인보험에서는요. 수익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으로. 그 다음에 특성상 자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험자 등이 하는 거는 청약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청약의 유인은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다. 또 우리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 청약 유인을 꼬신다고 그래요. 꼬신다고 좀 그 어구 자체가 좀 없어 보이긴 하죠. 꼬시는 게 청약 유인이에요. 그러면 자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자에게 계속 꼬시는 거죠. 뭐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설계사의
방문을 통해서, 대리상의 방문을 통해서 계속 꼬시는 거죠. 회사 방문을 통해서. 우리 보면은 자 보험 광고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TV 틀다든 뭐 케이블 방송 보면 엄청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꼬시는 거예요. 그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랬더니 보험자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위험을 가지고 느끼고 있어. 그 위험을 내가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보험자한테 이제 떠넘기는 거잖아요. 일정한 내가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보험 상품을 보니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혜택도 많고 괜찮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보험 계약자 등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로소 여기서 청약하는 거예요. 청약은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체적 확정적이니까 구속력 있어요. 그러면 자 청약만 된 상태니까 계약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청약을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보험자가 뭐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승낙. 그럼 여기서 비로소 승낙했을 때 보험 계약이 뭐 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보험료를 언제 내야 돼, 이제? 그렇죠. 지체 없이 보험료를 뭐예요?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자 여기서까지 2개월이요. 성립하고 나서 2개월이 경과가 되도록 납부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요? 납부를 안 하면 해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해제. 여기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립이 되기 전까지, 여기 전까지 보험자는 뭘 줘야 돼? 약관을 뭐하고? 교부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요. 설명.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제? 그렇죠. 보험료는 얼마고,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은 얼마 줄 것이며, 또 어떤 경우는 보험자가 면책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교부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부를 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누가 승질나? 보험계약자가 승질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자, 성립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이요, 3월이요? 약관이잖아요. 약 3월 이내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취소. 자, 여기서 취소 딱 한 번 나와. 여기서 딱 해지 한 번 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지가 되거든. 그래서 해제나 취소가 하면은 취소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무효가 되거든. 근데 해제는 원상 회복으로 돌려받고 이행 안 해도 되는 이행했다면, 취소는요 무효니까,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한 것이 있네. 그 뭘로 돌려받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 부당이득으로. 여기는 원상 회복으로 돌려받고 여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두 개 다 처음으로. 자, 처음이니까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와 해제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자, 먼치, 약, 삼취, 이렇게 약삼, 이건 잘 나와요. 취소해야 한다.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보면 설계사를 통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대부분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됐을 때는, 청약했을 때는 설계사들이 일회 보험료 내줘 안 내줘? 거의 대부분 내줘 안 내줘요? 내주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료는 일시납의 원칙이요, 분납의 원칙이요? 일시납의 원칙이요. 그럼 일시납은 한 번에 그게 보험료가 3천만 원이면 3천 원 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보험 상품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15년 동안, 20년 동안
분납해서 하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7 내지 8만 원 정도 내면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보험상 잘 팔려 안 팔려?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계속 보험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청약하면서 보험료 상당의 전부나 일부가 뭐가 됐어? 보험료가 납부가 돼버렸다면 이때는 이제 양상이 틀려진 거예요. 그냥 청약과 보험료 일부가 전부가 들어오든 일부가 들어 일단 납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보험자는 며칠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심사를 하겠죠. 이렇게 인보험이 됐든지 간에 손해보험이 됐든지 간에 물건에 대해서 심사, 사람에 대해서 뭐 신체 검사할 거 아니라고요. 일단 심사를 하고 며칠 이내에 승낙을 해줘야 돼. 승낙하든지 거절하든지 이게 승낙을 해주든지 거부하든지 이렇게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 며칠 이내에. 여기가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돼. 승낙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근데 통지를 안 해버렸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 의제가 됩니까? 승낙한 걸로 봐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승낙한 걸로 봐버리면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했어. 사고 나면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여기는 무조건 지급한다. 그렇죠? 승낙.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 청약하면서 보험료를 일부를 전부가 됐던 일부가 납부가 됐어요. 근데 30일이 되기 여기는 30일이 일단 넘었잖아요. 여기서는 승낙 의제는 30일이 뭐예요? 전이요 후요? 30일 경과 후죠. 여기는요. 아직 여기 전이요 전. 30일 안 지났어. 여기 전이요 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네? 인과관계 따져야 돼요? 자, 청약하면서 보험료가 일부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나버렸어. 그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기는 그냥 해결됐잖아요. 여기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직 성립도 안 했는데요. 여기서 성립하는 건데요. 돈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거절할 사유가 뭐예요? 거절할 사유.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 말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거절할 사유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없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되겠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험자가 30일 되기 전에 사고가 뻥 났어요. 그러면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안 한다? 지급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30일이 지난 경우하고 지나지 않는 경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약관 이야기했고, 자 증권은 언제 줍니까? 증권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증권 교부하죠. 근데 증권은
책 한 권이에요? A4 한 장이에요? A4 한 장이죠. 여기 약관을 갖다 다시 압축해 놓은 거, 중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A4 한 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증거로서 주기 때문에 지체 없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자, 정, 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의 제기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으로 간 것은 유효해요. 근데 만약에 20일이면 1월보다 더 길어요, 짧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에도 나왔어요. 20일이라고, 15일이라고. 그러면 옳은지 뭐 틀린지 뭐 틀린지 뭐.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증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일단 얼마를 넘어야 된다고? 1월을 넘어야 된다고. 2월 줬어요. 2개월 줬어요. 그러면 유효, 무효? 그건 유효. 왜냐하면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이 때문에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 말은 1개월 이상을 줘라. 1년 줬어요. 그러면 유효, 무효? 1년 줬으면 유효. 그러겠죠? 1개월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증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험 사고. 사고는 이제 사고가 나면 보험 계약자는 뭘 받고? 보험금을 받고. 보험금 언제 받아요? 보험금 언제 받아? 처음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 지급 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 내에 받으면 되는 거고, 안 정했어. 그럼 어떻게 받냐고. 그것도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 사고 후에 뭐 7일 이내에 주기로 한다. 그럼 그때 줘야 되는 거고, 그거 안 정했다고. 그럼 어째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뭐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예. 사고 났으니까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나고 보험기간이 종료가 돼버렸네? 그 보험기간 어떻게 된 거예요? 종료가 돼버리면.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통 사고 날 확률 몇 프로? 50%. 50% 정도 사고가 나고 50% 사고가 안 나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험자의 수익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료도 순보험료가 있고 부가보험료가 있어요. 순보험료는 4분의 3이거든요. 그 보험료를 100만 원을 받으면 75만 원은 그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누적을 해야 되고 25만 원, 25%는 뭐예요? 부가보험료라고 해가지고 기타 경비로 쓰는 거예요. 뭐 홍보도 해야 되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죠. 뭐 사고 대책 이런 거로 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보험의 목적이 있고요. 보험의 목적이 있고, 자 보험 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이 두 개가. 보험의 목적하고 보험 계약의 목적이에요. 보험 목적, 무엇보다 보험 목적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자 손해보험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임보험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험 우리 시험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임보험은 뭐 생명보험하고 뭐 신체, 질병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손해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의 목적은 뭘 이야기해요? 대상, 객체, 또 물건.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사는 뭐 여기 물건, 객체 이런 것들, 뭐 농작물, 임산물,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그런 것들이 이 보험의 목적이에요. 자, 보험 계약의 목적은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험 가액, 보험 가액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요. 똑같은 말로 시장 가격, 물건 시장 가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정 가격. 또 다른 말로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이제 삼명관계니까 갑이 자 을한테 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는 보험 계약자고 이 사람은 보험자고. 자, 갑이 올 수도 있어. 그럼 같죠? 동일이냐? 그러면 누구를 위한 보험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그래서 갑의 물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요. 자, 병의 물건. 그러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여기는 누구예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죠. 그래서 여기가 오냐 여기가 오냐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피보험 이익. 즉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의 그 가격이 사라지는 돈이 피보험 이익. 사라진 것만큼 보험자로 뭘 받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은요,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이 물건이 1억짜리요. 그럼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까지 받으라고? 1억까지는 받으라고. 1억 손해 났는데 2억은 받을 수가 없어요. 피보험이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게 뭐라고 하면 법률상 최고한도라고 그래요. 자, 법률상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이게 피보험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보험 계약 하면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올 거 아니라고요. 그럼 가입은 우리가 생략을 많이 해요. 보험 금액이에요. 그럼 여기도 최고 한도인데 여기는 뭐의 한도상? 여기는 계약상 최고 한도. 계약상 최고 한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험 가액하고 이거하고 같으면 무슨 보험? 전부 보험. 여기도 커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더 커버리면 무슨 보험? 초과 보험. 보험계약이 하나인데 커버리면 초과 보험.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인데 커버리면 무슨 보험? 중복 보험. 초과 보험이나 중복 보험은 허용한다, 금지한다. 손해보험에서 금지한다 이 말이죠. 금지하는 거. 금지하니까 요 금액을 조정해서 맞출 수 있게끔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무효로 가는 거고 부동산 가격 변동에 의해서 처음에는 가치 1억 똑같았는데 그 지역에 개발 바람이 불어서 이 부동산 가격이 껑충 올라갔어요. 그러면 무슨 뭐 일부 보험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쪽에 혐오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돼버린 거예요? 초과보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고 보험자고는 여기에 맞춰서 여기 뭐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자는 이 보험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찌요? 이 사람이 낮춰달라고 이야기했고 이 사람은 뭘 낮추자고 그래? 이 가입 금액을 낮추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 밀당이 돼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 보험 금액, 보험 계약을 성립했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교재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